2024년 6월 26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원고를 아침 일찍 준비는 했는데 시장을 좀 보느라고 녹음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할 때 일찍 잠을 자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뉴욕 증시 움직임을 지켜보고 그 뉴욕 증시가 끝나자마자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해서 올리곤 했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이제 제가 체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새 뉴욕 증시를 계속 챙길 수는 없습니다만 종종 새벽에 눈을 떴는데 뭐 새벽 2시, 뭐 새벽 3시 이러면 잠결에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하죠. 그리고는 아무리 전날 술을 마시든 뭐 술을 안 마시던 눈을 뜨면 알람 없이 눈을 떴을 때 뉴욕 증시가 막 종가를 향해 달려가거나 아니면 조금 늦잠을 자면은 이제 뉴욕 증시가 막 끝났을 때 제가 이제 기상을 하게 되는데 기상을 하면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순간적으로 2008년도 대통령이 누구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이명박이었고요. 근데 저는 약간 정확한 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2008년도에 대통령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아마 제가 한 10초만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정치고 나발이고 다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 여하튼 2008년도 이명박이었었구나라는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윤석열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종종 방송에서 여러분 저는요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분위기가 약간 지금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참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잖아요. 코스피 3천 가요. 지금 집 팔아서 주식 사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3천이 가건 안 가건 어쨌든 간에 마치 월요일날 로또 복권을 사서 일주일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라도 즉 그런 어떤 정신 건강이라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일단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승질이고 성격이고 거기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지만 제 관심 종목들이 신나서 움직이는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 안 해주고 맨날 불안한 얘기만 하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근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2007년도 그때는요 유동성 장세였고요. 근데 왜 제가 2008년도에 죽으려고 했었느냐.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을 매매했는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이상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그 당시에는 유동성 장세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분위기를 또 언제 겪었냐면 2001년도 9.11 테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본사에 있다가 지점으로 나와서 그때는 사실 뭐 주식의 주자도 몰랐을 때였고요. 그냥 뭔가 영업이라는 걸 좀 하고 싶어서 지점에 나가겠다고 이제 발령을 받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잔기술에 집중을 했죠. 뭐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 뭐 사이버 지점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옆에 이제 젊은 나이에 뭐 주식 투자 좀 해가지고 잔기술 좀 배워서 증권사랑 계약
주식직으로 이렇게 계약 맺고 지점에 출근해서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잠깐 매매하고 퇴근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한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는 그때 9시 반에 주식시장이 개장될 때였는데 그냥 9시 반에 매매하고는 한 10시 20분쯤에 이제 명분상으로는 고객 만나러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퇴근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매매했던 스타일이 뭐냐면 그 거래원에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사서 3% 먹고 나오는, 물론 이제 백전백승 안 되죠. 대부분 뭐 아차 싶으면 그냥 바로 손절해버리고 그냥 퇴근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이제 퇴근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저도 이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작전이라는 걸 하게 됐고 이제 망했죠. 근데 그 작전도 지금 생각해 보면 9.11 테러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작전이 왜 망했냐면 일단 작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많으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도 뭔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조금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작전이 망가지고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2008년도 분위기도 뭔가 좀 뭐랄까요? 그냥 화장실 갔다 나와서 손 안 닦은 느낌? 그런 약간 찝찝한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시황을 못 맞췄다. 뭐 돈다방 미스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 멍청이 같은 게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지가 얘기해 놓고는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덕을 볼 줄 몰랐다라는 거. 그거 놓친 거는 아마 그 시황을 체크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약간 뭐랄까요? 약간 창피한 부분인 거죠. 넌 그것도 체크하지 못했어.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반성문을 쓰게 하는 요인이지만 여하튼 지금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녹음하면서 제가 종종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어요. 옛날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 리스크 같은 거, 그러니까 악재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그 체크하는 철두, 철미, 철상, 철화하는 그 리스트들을 쭉 적을 때 중국의 금융위기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중국은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막 걔네는 이미 금융위기 이상의 뭔가가 왔을 수도 있는데 중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그 특징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야 중국은 더 하겠는데라는 우려를 우리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못하고 있죠. 현재까지. 그것처럼 저는 지금 앞으로 주식시장이 뭐 3,000포인트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기가 솔직히 지금 어렵거든요. 그냥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는 그래 큰 대형 사고만 나지 말아라. 정말 전쟁만 나지 말아라. 오죽하면 제가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2008년도 이명박이야? 젠장 지금 윤석열인데? 하면서 뭔가 이게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식시장은요. 제가 이번 주에 약간 좀 피곤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마 주 후반쯤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건데 개인 소비 지출이 분명히 둔화될 것이고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6월 달 말에 그러니까 6월 말에 반기 말 그다음에 2분기 말 그리고 6월의 말 뭔가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마 쭉 한번 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면서도
이번 주에 투자자분들이 체크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 뭐 미국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경제 지표 같은 것도 뭐 많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들 6월 28일 날 금요일 날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또다시 막 2,800포인트를 막 넘어가고 막 그러면 3분기는 더 잘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들게끔 만드는 보고서가 막 쏟아져 나올 거고 이게 약간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떤 시나리오가 되게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순리대로 가는 것 같지가 않다. 약간 그 뭔가 이상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2008년도에는 이명박이었고요. 2024년도는 윤석열입니다. 자, 6월 25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은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0.76% 하락, S&P 500 0.39% 상승, 나스닥 1.26%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주와 우량주의 시속 게임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6월 24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오히려 뭐 엔비디아가 크게 하락하고 다른 우량주들이 상승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6월 25일 화요일은 엔비디아는 막 저가 매수가 유입돼서 다시 올라가고 뭐 그 전날 올라갔던 종목은 좀 빠지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를 시속 게임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어제 방송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전문가들은 순환매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이 저질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약간 차이를 둔다 이런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경제 지표를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지 쭉 체크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존 주택 판매, 뭐 신규 주택 판매 요런 애들은 둔화될 것이다. 그런데 주택 가격 지수는 아마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P 코로지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한 4월 달 거예요. 4월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지 3월 달에는 6.5% 상승했는데 3월보다는 좀 부진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둔화되지 않고 주택 가격 지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미국 국민들은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를 감당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지수는 지금 뭐 3월 대비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고공행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5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전미활동지수가 0.18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기준선이 0이에요. 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0 이하면 경기 위축인데 3개월 만에 지금 0.18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될 그 경제 지표 중에 뭐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뭐 리치먼드 제조업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런 애들이 분명히 낙폭을 줄일 것이다. 근데 얘네들이 워낙 그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 두 자릿수 막 이렇게 막 크게 힘들어했던 애들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발표할 때는 전월보다 회복된 모습에 얼마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수치가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좀 모질란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께 어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은요,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아직 기준금리를 내릴 시기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게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워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배부른 소리예요.
미셸 보면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될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협박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개소리죠. 연준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합니다. 지금 연준은요. 빨랑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요. 왜? 경기가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사쿡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진전되고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면서 어느 시점에는 경제의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제약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된다.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냉각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출렁출렁거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이 밑에서 거의 변동 없이 몇 달을 계속 깁니다. 지루하죠. 겨우 하루에 플러스 보합, 마이너스 보합, 고작 플러스 1, 2% 왔다 갔다 그렇게 몇 개월을 쭉 기다가 길게는 1개월, 1년 이상을 쭉 기다가 어느 시점에서 일봉이 움직이고 거래량이 이렇게 들썩들썩합니다. 그거는 뭐냐?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이거 이제 올릴까 말까 간 보는 시점이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간 봤는데 개인들이 뛰어들어온다. 에이 야 실망 매물 던지게 만들고 좀 더 기어. 이렇게 작전 시간을 더 늘리고 만약에 괜찮네? 그럼 지금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뭔가 꾸준히 유지하다가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면 그건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위에서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 빠져요. 그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조정이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그러다 더 빠지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 이러다가 이제 종목들이 A 종목은 올라가고 B 종목은 내려가고 그 다음 날은 또 달리 움직이면은 이날 표현한 것처럼 시속 게임으로 어쨌다 저쨌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래에서 뭔가 꿈틀꿈틀 움직이든 위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든 이거는 뭔가 방향을 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 지금 미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 지표가 2달 전에는 17만 명으로 굉장히 예상치보다 부진한 부진한 비동업자 고용자 지수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가 지난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다시 20만 명이 훌쩍 넘어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큰 거예요.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고용시장은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주식시장이요. 계속 빠지면 괜찮아요.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개인들이 나 손절하고 갈래. 나 주식 내 스타일 아니야. 못 해먹겠네. 그리고 털고 나가든가 아니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집을 팔아서 주식을 합니다. 문제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진짜 전문 용어로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개인들이 못 버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뉴욕 주식시장은 기술주와 우량주의 시속게임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뭔가 요 시속게임을 잘 유지하면은 요거 돈 좀 벌겠는데라는 희망 고문을 계속 투자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 빠지면은 어쩌니 저쩌니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멘트를 할지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포인트는 지금 시속게임이라고 하는 거 예쁘게 표현하는 거지만 시장은 좀 불안하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9월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65.9%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9월 달에 만약에 연준이 25bp 금리가 인하돼도 주식시장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식은 이슈를 미리 땡겨 쓰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굉장히 주식시장이 피곤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말에
반기 말, 2분기 말, 6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게다가 금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예상대로 둔화될 거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니까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막 그래서 2800포인트가 후루룩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쎄합니다. 그러니까 쎄하다는 표현이 너무 잔인한데 그냥 2800포인트 넘어갔다고 와 3000 된다라고 같이 박수를 쳐줄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지금 여전히 뭐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요, 주식시장이 빠질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을 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호사다마라고 혹시 내가 너무 지금 까부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챙기지 못한 거 있지 않나?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것처럼 좋을 때 위기를 체크하고 안 좋을 때 기회를 노리는 게 저는 인생의 순리이자 주식시장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정확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당장 이번 주 후반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잖아요. 그 긍정적인 가능성에 굳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2800 다시 넘을 수 있어요. 뭐 금리 인하 가능성 뭐 커지고 뭐 7월 초에 막 난리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2분기 시작이요. 7월 초요. 뭐 어닝 시즌이고 막 난리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지혜로운 투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내일 시장 분위기를 보고 만약에 제가 새날을 내일 가야 되니까 혹시 새날 준비로 돈다방 미쓰리가 올라오지 못한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부분이 있거나 제가 이거 새날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남네 하면은 돈다방 미쓰리 방송 꾸준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더워지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